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생도는 올해 2월에 졸업해서 방금 들어간 새내기 생도입니다. 김민수 생도입니다. 먼저 순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있는 박선혁 생도가 동영상을 먼저 틀어줄 겁니다.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학 설명회 자료를 같이 보시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 질문할 학생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렇게 행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 선배는 우리 박선혁 생도 여동생입니다. 박지솔 선배입니다. 이 박지솔 선배는 지금 부산교대에 다니고 우리 학교 여러분 선배입니다. 여러분 선배고 부산교대에 다니고 있는데 오빠가 한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다음 우리 박지솔 선배는 여기에 가회도 하고 있고 이런데 학교 다니다가 만나면 선배님이니까 인사도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또 만나면 교대에 궁금한 학생은 또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배움에 대한 열정, 참되고 강인한 정신으로 나라와 별에서 바다의 드넓은 꿈을 펼치는 일, 우리는 해군 사관 생도입니다. 바다에 미래가 있다는 믿음으로 해군을 창설한 해양 성각자들, 사관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들은 1946년 1월 오늘날 해군 사관학교인 해군병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70여년간 해군 사관학교는 해군의 최종의 장교를 양성하는 전문 군사교육기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라는 교훈아래 해사인들은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바다를 통한 국익 증진과 국위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다를 품은 아름다운 해사의 교정, 종합교육관과 학술정보원을 비롯한 교육시설, 생도사를 중심으로 한 생활시설과 실내외 체육시설 등 사관생도들이 지, 더, 체를 연마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교육 시스템과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예 후국 간성을 길러내는 특수목적대학 해군사관학교. 해사의 교육은 그 목적에 걸맞게 사관학교라는 특수성과 대학 교육과정의 일반성이 체계적으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론과 현장 실습은 물론 4년간의 생도생활 중 누리는 특별한 경험과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해군 사관생도들은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합니다. 해군은 첨단 기술군입니다. 저는 공학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거북선과 같은 신개념의 군함을 건조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역시 군사전략학과가 해군사관학교의 대표적인 학과라고 자부합니다. 전략이나 전쟁 이론은 물론이고 전쟁사에 대한 교훈으로부터 미래전에 대비한 감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Obtaining language skill is quite important for naval officers who often attend joint exercises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예비 장교로서 또 학생으로서 전문 지식을 쌓아가는 사관생도들, 해군 사관학교 졸업생들은 전공별 학사학위 취득과 더불어 군사 실무 능력을 갖추고 미래 해군과 해양시대를 이끌어갈 혁신 인재로 활약하게 됩니다.
실천한 정신은 해군 사관학교의 정신입니다. 해군 사관생도는 제2의 충무공을 꿈꾸며 믿음직한 리더, 정의의 호국 간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군 창설의 주역이자 초대 해사 교장이신 손원일 제독의 창군 표어도 고스란히 충무공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충무공 정신이 바로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덕성의 핵심입니다. 해군 사관학교는 리더십과 명예심의 수련장입니다. 사관 생도들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지휘근무 제도와 명예제도라는 자치제도를 통해 장교다운 품성을 체득합니다. 실제 생존들을 이끌어가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성취감은 앞으로 제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관생도는 입교 선서와 동시에 명예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스스로 옳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의해 선발된 해군 사관생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사관생도들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체력과 스포츠맨십을 익힙니다. 특히 요트, 스킨스쿠버, 조정 등의 해양 스포츠를 통해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해양인의 강인한 기질을 배양합니다. 광복 70주년 아침에 우리의 역도 독도에 직접 참석하게 된 것을 해군 사관생도로서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장차 해군 장교로서 지켜나갈 우리의 해양을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밖에도 사관생도들은 다양한 체육부 활동, 문화부 활동을 통해 교양과 정서를 함양하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 문무를 겸비한 정예 장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관생도들은 학년별 군사 실습을 통해 정예 장교로서의 기틀을 다집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고 이론으로만 배웠던 해군 해병대의 작전을 실무 현장에서 미리 체험합니다. 특히 4학년 생도들이 실시하는 해외 순환훈련은 1954년부터 이어져온 해군 사관학교의 전통이며 군사실습의 꽃으로 불립니다. 수개월간 군함을 타고 대양을 항해하면서 군사 지식과 실무 적응 능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세계 각국을 방문하는 군사 외교사절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적인 감각과 식견을 넓히게 됩니다. 해군 사관학교는 외국 사관학교 위스탁 교육 외에도 해외 현지 실습과 교환 방문 등의 기회를 통해 견고한 자신감과 국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기회를 얻어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교육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졸업 후 한국 해군 발전에 기여하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 제주의 여자 수탁생으로 필리핀에서 온 아이라생입니다. 이곳에서 한국 친구들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국제적인 학교로서의 명성을 가지는 해군 사관학교. 넓은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해군 해병대 소위로 인관하는 사관생도들은 해군 해병대의 입체전력 운영을 비롯해 자신의 적성과 선택에 따라 다양한 병가와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며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명문대학 석박사 학위과정과 군사교육을 통해 고급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 함양과 자기개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와 세계를 무대로 더 넓은 더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항진할 때입니다.
출발점. 정의 후국산성 육성의 묘가.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76기 해군사관생도 모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저희 생도들이 생활하는 숙소입니다. 태병관이라는 곳이고, 옆에는 이제 생도들이 이제 일주일이 끝나면 매일 일정 회의를 하는 곳, 그리고 이제 생도들이 자는 곳, 그리고 이제 매일 등교를 하듯이 저희 생도들도 전 학년들이 모여서 학교를 가게 됩니다. 또 하는 이 수학점 146학점이고 밑에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관생도 생활은 처음에 저희는 이제 6시 반에 기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정오를 하게 되고 이제 식사를 하고 학과 종료를 해서 오전 수업 그리고 오후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속한 문화부나 체육부 활동을 하게 된 다음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간단히 저녁 정오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독서나 이제 체육을 할 수 있는 자율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도 급여가 이제 흥미유직을 학년별로 받게 되는데 1학년 생도는 이제 여기 27만 원이 있는데 도서 구입비하고 각종 다른 급여가 더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은 36만 원, 2학년은 40만 원, 그리고 3학년은 45만 원, 4학년은 50만 원 가량 받게 됩니다. 생도생활인데 이제 저희도 이제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축제를 매년 하게 됩니다. 이게 축제를 하는 모습이고 문화부 활동, 미술부입니다. 그리고 해양 스포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학년별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여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른 타 대학교보다 더 빨리 끝나고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학년별로 실습을 하게 되는데 1학년은 해병대 실습, 그리고 2학년은 병함정 근무체험, 그리고 3학년은 연안 실습, 그리고 4학년은 이제 세계를 일주하는 순환훈련을 하겠습니다. 사관생도 특전입니다. 이제 모든 교육 숙식에 제공된 모든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생도품위 유지 아까 말했듯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 생도에게 순환훈련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한다면 해외 유학 및 해외 실습 기회도 제공이 됩니다. 졸업 후 진로는 자기가 4학년 때 이제 해군이나 해병대에 따라서 해군 해병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위탁 교육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금 또한 주어집니다. 이제 2018학년도 입시 요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0명을 모집하는데 남자는 90%, 여자는 10%를 모집합니다. 문과를 좀 더 많이 뽑고, 문과를 좀 더 적게 뽑고, 이과를 더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전형별 모집 비율에는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30%, 그리고 일반 전형이 70%인데 일반 전형 밑에, 일반 전형 아래 수시 선발 40%, 그리고 정시 선발 30% 포함됩니다. 제국민 자녀 전형은 매우 작게 뽑기 때문에 뭐 외국에 잘 나오신 분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수 지원도 불가능합니다. 해사는 일반 대학 수시 모집 6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회공 간호상학교 간에는 중복 응시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 1차가 다 동일하게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는 학교당 추천 인원이 2명입니다. 그리고 정시를 안 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고 1차 시험 6월달에 7월 말쯤에 실시하게 되는데 1차 시험이 그러니까 전 100점이 1000점이라고 하면 1차 시험이 30%,
그다음에 비교과 영역 평가가 20%, 그리고 2차 시험 이제 저희 학교에서 숙식하면서 이제 체력 검정이나 면접,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반이 들어갑니다.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에는 아까 말했듯이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 전형에는 이제 1차 시험이 마찬가지로 300점이 들어가고 2차 시험도 체력 검정, 면접, 신체 검사가 봅니다. 정시는 이제 1000점 만점이라 친다면 750점이 수능이고 고교 내신 득백,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300이 들어가게 됩니다. 입시 일정입니다. 저희는 6월달 이제 말부터 7월 초까지 원서를 접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교 추천 정도 마찬가지로 그때 받고 1차 시험이 7월 말,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8월 초. 2차 시험은 이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학교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받게 됩니다. 1차 시험은 이제 지역별로 고교가 정해져 있고 출제 형식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수학능력 시험보다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수리 영역에도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은. 출제 모의도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배점도 국영수가 다 동일합니다. 2차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에서 신체 검사, 그리고 면접, 그리고 체력 검정, 윗몸 일으키기, 혈구 수색이 오래 살리기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내신 따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세군상학교 오려면 이제 저희 학교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보면 1.5점밖에 안 나고 거의 5등급까지도 0.5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등급 간에. 그래서 딱히 내신이 안 좋아도 이제 자기가 실력이 있거나 1차 시험을 준비를 잘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반영인데 정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어 수학은 각 200점으로 반영이 되고 영어는 이제 등급별 점수 반영입니다. 초점이 아니라 등급에 따라서 200점, 180점, 160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한국어 영역도 각 50점이고 한국사도 반영이 됩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제 점수가 5점씩 차이입니다. 혹시 입시 영어 여기서 끝났고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서 좀 해주세요. 혹시 해군 전이잖아요. 몇 개예요? 이제 하얀 옷은 여름에 입는 건데 하정복하고 하약정복이라고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입고 있는 건 겨울 이제 좀 추울 때 입는 거고 몇 벌이시냐고 물어봤는데 한 5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하고 또 질문 있는 사람? 야 나도 진짜 나랑 물이 들어간다. 나도 아니 나 여기 알걸? 가자. 저도 이제 고3 때는 체력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생님들이 그 2차 시험 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생활하다 보면 많이 뛰고 이제 아까 일과에서 설명드렸듯이 맨날 체육 활동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뛰고 하다 보면 저절로 체력이 길러집니다. 가면. 네. 1차 시험 대비는 저도 이제 상학교 문제집을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수능보다 많이 어려워서 저도 많이 틀렸고 주로 오답을 많이 보면서 제가 틀렸던 걸 많이 보면서 대비했던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이제 10년은 무조건 군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자기가 군대를 이제 안 할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20년 이상 근무합니다. 군에서. 그리고 아주 전역하는 사람들, 1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전역하는 사람들은 드문데 거의 해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페이지 없나? 그 아마 해서 나는 상학교 그 문제를 썼던 것 같아. 찾아보면은 해설 같이 있는 그게 카페 같은 게 있을 건데 국어는 그냥 풀로 그 딱히 교재를 안 사도 될 것 같고 수학이랑 영어는 사서 쓰는 게 영어 같은 거는 그 자기가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으니까 사서 푸는 걸 추천합니다. 남자 그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대체적으로 수학이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수학의 수능보다 수학을 잘 치게 되면 아마 가산점을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영어도 지금 여러 번 모의고사는 뭐 듣기 치고 뭐 그렇게 28개 독해해서 그렇게 할 텐데 사관학교 시험은 45문제가 다 독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듣기 문제가 듣기 지문으로 나와서 그 듣기 지문에 맞은 답을 고르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영어도 아마 잘하는 학생이라고 해도 점수가 좀 낮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어보다 수학 영어가 높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가산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 전기가 모르겠다. 제가 지금 수영을 진짜 못합니다. 제가 A, B, C, D, E로 그 수준이 있는데 제가 E가 아닙니다. 그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강사분들이 그 체육과학과 활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학년은 그 선택권이 없고 또 1학년 때 수영하고 태권도를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2학년 때부터 다른 체육부를 할 수 있어서 수영은 아예 못한다 해도 들어와서 잘 가르쳐 주셔서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여러분이 들어오려고 했던 동기나 꿈이 만약에 처음부터 해군 장교가 아니었다면 꿈을 바꾸게 된 계기나 뭐 자기가 정말 들어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런 걸 위주로 많이 봅니다. 힘이 없는 일단 근데 저도 내신 4점대였고 내신은 정말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 안 쓰고 그냥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잘하면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신에 크게 힘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 버려. 유행인데 강제로 내신 버려야 돼. 할 수는 없어. 내 기억으로는 저는 해설제는 거의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단어 따로 찾아서 공부하서 그냥 모의고사 간단하죠.
장애인 수준으로 작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키가 어떻게 되세요? 막 140 이런가 이렇게 작지 않으면 예? 이 정도면 됩니다. 네, 키는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다 외우지 못해서 150 얼마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이게 그러니까 매년 다르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제가 풀어보면서 아마 조금 그래도 수능 수학보다는 조금 좀 어렵다는 기준이니까 이제 좀 색다르고 창의적이라는 뜻이니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 유형은 똑같은데 네, 배점이 높은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존보다 좀 다르다고 보였어요. 이제 대충 질문이 끝났죠. 아까 대충 정리를 하면 학교장 추천으로 30%를 선발합니다. 학교장 추천은 학교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추천해야 되겠습니까? 학교장 추천 30% 말고는 나머지 70%는 일반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장 추천 30%든 일반 전형 70%든 똑같이 1차 시험은 똑같이 치러야 합니다.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학교장이든 일반 전형이든 불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모범적이어야 할 것이고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우리가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3학년이 되시면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이 원점수가 300점이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을 1차 필기 시험을 치는데 1차 필기에는 내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면접을 가면 그때 내신이 포함이 되는데 아까 우리 박선혁 생도가 설명했듯이 한 등급당 0.5점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더 맞춰도 몇 등급이 커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참고로 아까 지금 방금 선생님이 국어, 영어, 수학 100점씩에서 비중이 조금씩은 수학이 조금 비중이 높긴 하지만 원점수 자체는 100이니까 그 중에서 몇 점을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냐? 점수를 공개합니다. 300점 만점에 235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235점을 받고 가산점을 5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가산점 5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상위 5%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상위 1%부터 10%까지 가면서 이게 가산점이 이제 10점부터 해서 쭉 떨어지는 거죠. 1점씩.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김민수 생도는 246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산점이 4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난이도가 다르니까 점수가 10점 차이 나도 가산점이 비슷하죠. 그러니 대충 선생님 경험상 300점 만점에 230점대가 넘으면 남학생의 경우입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문제가 홈페이지에 다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일요일날 같을 때 문제를 출력해서 풀어보시고 1학년은 아직 아는 게 없어서 풀기가 힘들겠지만
아는 게 없다 해서 미안합니다. 아직 조금 부족하니까 2, 3학년들은 풀어보시고 자기 원점수를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고 또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대충 설명을 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나중에 여기 잠깐 남아서 물어봐도 되고 또 우리 뒤에 계신 윤영택 선생님이나 이자령 선생님이나 선생님께 여쭤보면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여쭤보셔도 나중에 여쭤보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죠. 그러면 우리 두 생도가 이렇게 모처럼 왔는데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2015학년도에 졸업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저는 우선 1학년 때는 그렇게 공부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아직도 교특 이름이 나도 1학년 때 교특 출신이어서 공부를 좀 잘 못했었고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냥 나는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냥 양으로 공부하자 이런 식이어서 최대한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오답 위주로 많이 체크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보다 너네 이런 공부방을 엄청 많이 들어갔겠지만 이런 건 이제 너무 식상할 테고 이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진짜 좀 여기서 억압받고 약간 구속받고 좀 힘들 건데 이제 너네의 삶이 이제 진짜 시작은 20대부터니까 고등학교 때 좀 억압받고 그래도 좀 참고 젊음을 이제 좀 약간 조금만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조금 헌신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최대한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후회 안 할 만큼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작년에 너희들이랑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강연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말은 힘들 때는 힘든 걸 참고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 때는 쉬어. 쌤들은 쉬지 말라고 할 거야. 근데 쌤들도 이해하실 거야. 너희 힘들다는 거. 그래서 너희가 눈치껏 봐가면서 적당히 잘 쉬면은 세터치 안 할 거니까 힘들 때 괜히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힘들 때는 좀 잘 쉬어주고 또 해주고 싶은 말은 놀 때랑 공부할 때를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 책상에 앉아있는 걸 싫어해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할 때는 좀 많이 해놓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까지 온 것 같은데 놀다가도 그러니까 힘들면 쉬어야 되고 놀아야 되는 건 맞는데 놀다가도 빨리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정신만 갖고 있으면은 나보다 그 선배님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열심히 하고 마지막으로 부산교대 우리 박지솔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2016학년도에 제1고를 졸업했고 여기 독서학생부 동생입니다. 지금 부산교육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오빠가 이거 하러 온다 해서 따라왔다가 갑자기 말을 하게 된 거라서 조금 힘들수설해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해군사관학교 입학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이라 들었는데 혹시 제가 교대생이라서 이제 교육대학교에 관심 있는 분 있는지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것 같은데 1, 2, 3학년 다 모였다고 해서 일단 제일 급한 게 3학년이니까 제가 3학년한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공부 방법은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고 많이 들어봤을 때니까 공부 방법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그런 걸 말해주고 싶은 게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제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고 이제 자기 성격에 따라 공부를 어떻게 할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부를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되게 제가 생각해도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는 속도가 되게 느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수업 시간에 이해를 빨리 한다든지 공부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1, 2학년 때 공부를 하면서 되게 남들과 비교를 많이 했어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다른 친구는 또 저만큼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갖다 보니까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남과 비교해서 뭐 좋을 게 뭔지. 근데 남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될 만큼의 목만 열심히 하니까 성적은 충분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과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연계교재를 나는 이만큼 봤는데 옆에 애는 몇 번 더 돌려보는 것 같고 뭐 나는 이 문제집을 푸는데 다른 친구들은 더 고난이도 문제집을 푸는 것 같고 그게 이제 3학년이 되고 입시가 가까워지면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제일 기본적인 학교 교재에 가장 충실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수학도 이제 교과서랑 익힘책을 먼저 다 풀고 학교에서 주어진 보충 교재를 보는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그래서 원리 같은 거를 자기가 확실히 잡아놓기만 하면은 이제 시험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자기가 그 원리를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거지 누가 더 어려운 문제를 얕게 봤다고 해서 더 많이 봤다고 해서 그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게 효과가 있었고 하나를 봐도 꼼꼼하게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저희 오빠 아까 말을 했듯이 뭐 양을 많이 풀면서 이제 그거를 습득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영어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이제 여러분이 모의고사나 수능이랑 이제 내신을 무조건 따로 분리하려는 성격이 이제 많이 있어요. 난 내신은 버릴 거다 이런 내신 공부 안 하고 뭐 모의고사만 잡아야지 하고 모의고사만 잡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선생님들이 내신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수능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일 수도 있고 그게 어쩌다가 뭐 문제를 푸는데 한 가지 힌트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도 저는 많은 문제들을 풀려기보다는 학교에서 주는 보충 교재 자체도 어려워서 그 교재를 내가 미리 푸는 거를 모의고사나 수능 연습을 하는 거라 생각하고 미리 풀고 저 혼자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 모르는 단어와 문장 구도 모르겠는 거 다 찾고 그렇게 하고 그거를 내신 기간에 다시 보면은 그게 내신 공부가 또 되는 거예요. 3학년은 이제 그걸 거치고 이제 났으니까 나중에 이제 기출 모아둔 걸 풀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이랑 절대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을 하더라도 확실히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기를 이제 믿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이랑 비교하면서 이제 마음이 약해지고 이제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나한테 내 양심을 지켰고 그래서 나는 그만큼 성적이 잘 나올 거라고 믿으면 충분히 좋은 성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 2학년들은 이제 일단 제가 교대를 갔으니까 교대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비율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한테 다양한 과목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만큼 저희가 모든 과목의 성적을 다 본단 말이에요. 학교생활을 일단 그 선생님이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야 이제 학생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성실하게 했는지를 봐서 내신 성적이 정말 중요한데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뭐 요즘 더 많아진 것 같거든. 그런 것들 되게 많은데 뭐 여러 가지 대회도 많고 그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있냐면 이거는 나한테 필요한 거야,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너무 나누려고 하지 말고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자기가 그 활동 하나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면은 그게 나한테 의미 없었던 활동인 것 같지만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던 활동이 돼서 그거를 이제 그게 떠오른다면 그게 나중에 자기소개서 거기다가 좀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의미를 찾으려고 학교 생활 성실하게 최대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혹시 교대나 뭐 그런 것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그럼 혹시 물어볼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세 명의 선배가 말을 이렇게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해주셨고 또 우리 김민수 선배가 힘들면 쉬어라 이렇게 사실 말을 했지만 김민수 선배가 공부하던 모습을 저는 또 여기 계신 윤영택 쌤이나 안재현 쌤이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지. 공부도 하지 않고 늘 쉬어서는 절대 해군사관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1차 시험에 2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1학년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전교생 생각하면 약 10%가 합격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전교생의 10%만이 사관학교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3학년, 2학년, 1학년이 되면 좀 더 지금 1학년이 3학년이 됐을 때는 20%, 30%가 합격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달려주시고 공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강당에서 다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치면 되겠죠?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와서 설명회 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3학년은 앞문을 이용해서 조용히 가도록 하고 1, 2학년은 뒷문을 이용해서 교실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대에 꼭 질문할 학생이 있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서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